야, 너 연봉 3천밖에 안 되잖아. 그럼 몸이라도 써야지 어디서 감히 돈 타령이야? 연봉 1억 남편이 생활비 반반하자며 제 가슴에 대고 쏜 비수 같은 말입니다. 시댁 식구들 떼로 몰고 와 저를 공짜 식모로 부리려던 이 치사한 인간에게 제가 내민 건 따뜻한 국그릇이 아니라 노동비 독촉 청구서였습니다. 공짜 효도는 꿈 깨라 이놈아. 네 효도는 네 지갑으로 해. 잘난 연봉 1억 자부심이 처참하게 박살나고 시댁 식구들까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망치게 만든 역대급 사이다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버튼은 사랑입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저녁이었지만 이 집의 식탁만큼은 한겨울 고드름이 맺힌 듯 차갑기만 했습니다. 결혼 3년 차 남들이 보기엔 대기업 과장 남편을 둔 남부러울 것 없는 새댁이었지만 서지훈 씨의 속은 이미 새카맣게 타버린 강정 같았죠. 오늘도 남편은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아내의 카드 내역서를 훑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저번에 산 원피스 말이야. 그거 꼭 사야 했어? 남편의 시선은 밥그릇이 아니라 아내의 얼굴에 꽂혀 있었고 그 눈빛에는 무시와 경멸이 서려 있었죠. 지우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동료 결혼식도 있고 봄이라 하나 장만한 거야. 세일해서 산 건데 왜 그래?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밥 한 숟가락을 크게 펐습니다. 세일이 문제가 아니지. 자기 연봉이 얼마인지 잊었어? 넌 연봉 3천이잖아. 3천 버는 사람이 1억 버는 나랑 똑같이 소비하면 되겠어? 남편은 자신의 연봉 1억이 무슨 대단한 훈장이라도 되는 양 매번 지훈의 자존감을 깎아내렸습니다. 지훈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남편의 잔소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장모님 생신 선물도 그래. 지난번에 드린 용돈이면 충분했지. 뭘 또 보태서 홍삼까지 보내. 내 카드값은 내가 내는 거 맞지? 남편은 아내의 친정으로 가는 돈은 단돈 10,000원이라도 아까워하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지우는 꾹 참으며 국을 한 모금 들이켰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잘 넘어가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핸드폰 화면을 지훈의 코앞으로 들이밀더군요. 야, 서지훈. 이거 뭐야? 최지의 결혼 축의금 10만 원? 지훈은 올 것이 왔구나 싶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는 대학 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잖아. 10만 원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래. 남편은 숟가락을 식탁에 탕하고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솔직히 네 월급으로 10만 원이면 큰 거 아니야? 내 동기한테도 난 5만 원 내는데 네가 무슨 돈이 많다고 10만 원씩이나 써? 지우는 기가 막혔습니다.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이 동기 축의금으로 5만 원을 낸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걸 아내의 수준에 맞추라고 강요하는 치사함에 치가 떨렸죠. 결혼 초부터 남편은 공동통장을 만들자는 지훈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각자 돈은 각자 관리하는 게 요즘 트렌드라며 대신 생활비는 정확히 반반씩 내자고 주장했었죠. 그 반반이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 족쇄였는지 지우는 매달 가계부를 쓸 때마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집의 월세 150만 원, 관리비 30만 원, 식비와 생필품 100만 원. 합치면 매달 280만 원이라는 거금이 생활비로 나갔고 지우는 그중 절반인 140만 원을 꼬박꼬박 입금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팀원으로 일하며 손에 쥐는 세후 월급 230만 원 중에서 140만 원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남은 돈 90만 원으로 보험료를 내고 통신비를 내고 나면 지훈에게 허락된 생활비는 고작 몇십만 원뿐이었죠. 반면 연봉 1억인 남편에게 140만 원은 그저
월급의 17%도 안 되는 푼돈이었습니다. 남편은 500만 원이 넘는 남은 돈으로 골프를 치러 다니고 최신형 태블릿 PC를 사고 술자리를 즐기며 호의호식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배를 두드렸습니다. 아, 배부르다. 여보, 나 이번에 드라이버 하나 새로 샀거든. 비싼 건데 이건 내 돈으로 산 거니까 상관없지? 지우는 설거지를 하며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싱크대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여유로운 모습이 오늘따라 유독 낯설고 징그럽게 느껴졌죠. 밤이 깊어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든 시간, 지우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지난 3년간의 가계부를 펼쳐들었죠. 가계부 마디마디에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전전긍긍했던 눈물 자국이 배어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보낼 용돈을 깎으며 죄책감에 시달렸던 날들, 사고 싶은 화장품 하나를 들었다 놓았다 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이런 희생을 당연한 반반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것은 지훈의 고열을 짜내는 착취였습니다. 지훈은 가계부를 덮고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메모장 앱을 열어 제목을 적어 내려갔죠. 남편이 모르는 것들. 지훈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송곳처럼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죠. 그녀는 오늘 남편이 뱉은 모욕적인 말들과 축의금 10만 원에 대해 짓거렸던 궤변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내뱉은 반반이라는 말이 나중에 어떤 화살이 되어 돌아올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메모를 저장하고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어두운 거실, 지훈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도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주일 뒤 평화로운 토요일 아침에 햇살이 거실 가득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느 주말 같았으면 지훈 씨는 밀린 빨래를 돌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찌개를 끓이느라 분주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죠. 지훈 씨는 식탁에 앉아 차분하게 차를 마시며 소파에 늘어져 있는 남편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은 한 손에 커피 잔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태블릿 PC를 만지작거리며 유튜브 영상에 몰두하고 있었죠. 화면 속에서는 정장을 차려입은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 부부간의 재정 독립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현명한 부부라면 각자의 지갑을 지켜라. 재정적 독립이 행복한 결혼의 지름길이다. 같은 제목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남편은 무언가 큰 깨달음이라도 얻은 듯 연신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지훈 씨를 불렀습니다. 지훈아, 이리 좀 와봐. 나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말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당당했고 마치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지훈 씨는 올 것이 왔다는 직감을 하며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태블릿 화면을 지훈 씨 쪽으로 돌려 보이며 아주 논리적인 척 말을 이어갔습니다. 방금 이 영상 봤지? 요즘은 부부 사이에도 각자 경제 독립을 하는 게 트렌드라고 하더라고. 지훈 씨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자기 생각에 스스로 도취한 듯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우며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좀 더 확실하게 하자. 지금까지의 반반은 좀 애매했잖아. 그러니까 아예 생활비를 완전히 각자 부담하는 거야. 지훈 씨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남편의 속내를 모를 리 없었기 때문이죠. 최근 남편은 고가의 수입차 할부를 시작했고 주말마다 나가는 골프 라운딩 비용이며 해외 골프 여행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봉 1억을 오롯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 쓰고 싶은데 매달 지훈 씨와 나누어 내는
공통 생활비마저 아깝게 느껴졌던 겁니다. 남편은 지훈 씨의 연봉 3천만 원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죠. 남편은 더욱 구체적으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생활비뿐만 아니라 각자 먹을 건 각자 사고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래야 서로 돈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지 않겠어? 그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그 안에는 아내에 대한 배려나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내 돈을 지키고 내 편함을 추구하겠다는 이기심뿐이었죠. 지훈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척하며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습니다. 남편은 지훈 씨가 평소처럼 울먹이거나 어떻게 부부가 그럴 수 있냐며 매달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훈 씨가 당황하는 모습을 즐기기 위해 일부러 더 차갑게 몰아붙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고개를 들며 예상 밖의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좋아. 사실 나도 요즘 그게 더 편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 남편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지훈 씨는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듯 덧붙였습니다. 대신 우리 확실히 하자. 자기가 말한 대로 각자 먹을 건 각자 사고 냉장고도 칸을 나눠서 쓰자. 그리고 각자 집안일도 각자 하는 거야. 빨래도 설거지도 자기 건 자기가. 지훈 씨는 차분하게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각자 손님은 각자가 대접하기. 당신 친구나 식구들 오면 당신이 다 차리고 대접하는 거야. 이거 맞지?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헛기침을 했습니다. 응. 당연하지. 그래야 진짜 공평한 거니까. 남편은 지훈 씨의 단호함에 당황하면서도 자신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생각에 금세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지훈 씨는 슬그머니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화면 아래에서는 이미 녹음 앱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죠. 그럼 오늘부터 바로 시작인 거지?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한번 정한 원칙은 번복 없는 거야. 지훈 씨의 확인 질문에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당연하지.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 하겠어? 나 한재원이야. 내뱉은 말은 무조건 지켜. 남편은 자신이 이긴 양 의기양양하게 커피를 들이켰지만 지훈 씨의 눈에는 그 모습이 벼랑 끝으로 걸어가는 줄도 모르는 눈먼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지훈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지훈 씨의 표정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끄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경제독립합의라고 적었죠. 그리고 곧장 전화번호부를 뒤져 대학 동기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최수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수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아, 웬일이야? 주말에 전화를 다 하고. 지훈 씨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빈아, 나 상담 예약 좀 하나 잡으려고. 지금 당장 이혼하겠다는 건 아닌데 법적으로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게 있어서. 수빈은 친구의 사뭇 진지한 태도에 목소리 톤을 낮추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네가 상담까지 말할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닌데. 지훈 씨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내 권리를 좀 찾으려고. 조만간 시간 내서 사무실로 갈게. 전화를 끄는 지훈 씨는 다시 메모장 앱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모르는 것들이라는 목록 아래에 오늘 날짜와 함께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남편은 오늘 본인이 스스로 무덤을 팠다. 내가 그의 노동력이 되기를 거부할 법적,
도덕적 명분을 본인 입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다. 지윤 씨는 메모를 저장하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다시 유튜브를 켜고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윤 씨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옷장을 열어 자신의 옷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서 지윤 씨가 지켜야 할 영역은 명확해졌고 지윤 씨는 그 영역 안에서 철저히 자신만을 위한 성벽을 쌓아 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남편이 주장한 그 합리적이고 트렌디한 반반 결혼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 지윤 씨는 조용히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제 남편과 그토록 당당하게 경제 독립과 반반 생활비를 약속했던 것이 꿈만 같을 정도로 일요일에 공기는 평온했습니다. 지윤 씨는 오랜만에 대학 친구를 만나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죠. 현관문에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오늘 저녁엔 혼자서 간단하게 샐러드를 먹으며 책이나 읽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순간 지윤 씨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좁지 않은 현관 바닥이 신발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기 때문이었죠. 투박한 등산화부터 시작해서 유행이 지난 중년 여성의 구두, 그리고 화려한 색상의 젊은 여자 샌들까지 보였습니다. 집 안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큰 소리로 주말 드라마의 배경음악과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고요. 지윤 씨가 거실로 발을 내딛자마자 그녀를 맞이한 것은 산더미처럼 쌓인 짐 가방들과 널브러진 과자 봉지들이었습니다. 소파 한가운데에는 시어머니 박순덕 여사가 마치 자기 집인 양 편안하게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시아버지 한복만 씨가 텔레비전에 눈을 고정한 채배를 긁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지윤 씨의 입에서 당혹스러운 혼잣말이 새어나오기도 전에 소파 끝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시누이 서연이 고개만 까딱하며 아는 척을 했습니다. 올케 왔어? 되게 늦게 다니니. 거실 테이블 위에는 누가 먹었는지 모를 귤껍질과 과일 씨들이 쟁반도 없이 흩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서연의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죠. 그때 부엌에서 찬물을 마시며 나오던 남편이 지윤 씨를 발견하고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 이제 오냐? 우리 엄마 아빠가 집수리 때문에 당분간 여기서 지내셔야 해. 서연이 누나도 집 비우기 좀 그렇다고 같이 왔고 남편의 태도는 너무나도 뻔뻔해서 마치 어제 우리가 했던 약속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윤 씨는 당황스러움을 억누르며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고 물었습니다. 당분간이라니? 상의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 얼마나 계시기로 한 건데? 남편은 지윤 씨의 시선을 피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죠. 글쎄, 공사가 좀 길어질 수도 있다니까 한 2-3주? 길면 한 달 정도 될 수도 있고. 가족끼리 이런 걸 꼭 미리 물어봐야 알아? 좋게 생각하자고. 한 달이라니요. 지윤 씨는 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윤 씨의 고난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던 시어머니가 지윤 씨를 힐끗 보더니 짐짓 엄한 목소리로 타박을 시작했죠. 예, 너는 시부모가 왔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뭐하니? 그리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지윤 씨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부엌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아직 저녁 전이다. 배가 고파 쓰러지겠으니 얼른 들어가서 밥 좀 해라. 오늘은 국물 좀 진하게 낸 소고기 뭇국이 먹고 싶구나. 아버지는 갈치조림 좋아하시니까 생선도 좀 매콤하게 준비하고.
지훈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안방마님처럼 앉아서 메뉴까지 정해주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기가 찼죠. 여기에 신우이 서연이 한술 더 떴습니다. 올케, 나 지금 너무 목마르거든? 나 카페라떼 한 잔만 타줘. 우유 많이 넣어서 연하게 알지? 얼음도 꽉 채워줘. 서연은 시선을 핸드폰에 고정한 채 지훈 씨를 마치 집안의 식모 대하듯 자연스럽게 부려먹으려 들었습니다. 지훈 씨가 아무런 움직임 없이 서 있자 남편이 성가시다는 듯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야, 서지훈. 뭘 멍하니 서 있어? 얼른 들어가서 밥 차려. 우리 엄마 아빠 배고프시다잖아. 남편은 어제 본인이 제안했던 각자 먹을 것은 각자 해결하자던 원칙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훈 씨를 앞세워 부모님께 효도를 생색내려는 얄팍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죠. 지훈 씨는 현관에 서서 거실을 차지한 네 사람의 모습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소파를 점령한 시댁 식구들과 그 뒤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남편. 그 순간 지훈 씨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연일까요? 어제 그렇게 단호하게 경제 독립과 각자 도생을 선언했던 남편의 제안 말입니다. 남편은 이미 부모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수리 일정이 잡혔을 때부터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갈 식비와 수고로움이 아까웠던 것이죠. 미리 반반 결합이라는 핑계로 지훈 씨의 돈을 묶어놓고 각자의 일은 각자가 알아서 하자는 합의를 통해 지훈 씨의 거부권을 미리 차단하려 했던 함정이었습니다. 돈은 한 푼도 안 보태면서 아내의 가사 노동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공짜로 쓰겠다는 그 치밀한 계산. 남편은 지훈 씨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부모를 모시며 뒷바라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완벽하게 설계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연봉 1억을 고스란히 챙기며 아내의 적은 월급으로 시댁 식구들의 입을 막으려 했던 것이죠. 그 영악하고도 치사한 속내가 빤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화를 내는 대신 입가에 아주 옅고도 서늘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남편은 그 미소가 체념의 의미라고 생각했는지 더욱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폈습니다.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얼른 가서 앞치마 둘러. 묵국은 좀 짜지 않게 끓이고. 지훈 씨는 가방끈을 고쳐 매며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남편은 지훈 씨가 평소처럼 순종적으로 부엌으로 들어갈 것이라 확신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지훈 씨의 머릿속에서는 어제 녹음해 두었던 남편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도 완전히 각자 부담, 각자 먹을 것 각자 사고,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남편이 본인의 발목을 잡을 밧줄을 스스로 꼬아놓았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리모컨을 돌리며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서연은 카페라떼 타령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는 천천히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아, 어디가? 밥부터 하라니까. 뒤에서 남편이 소리를 질렀지만 지훈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의 계산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죠. 남편이 설치해둔 함정이 사실은 지훈 씨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래, 네 뜻대로 해줄게. 각자 확실하게 말이야.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끌벅적한 소음은 지훈 씨에게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남편의 밑바닥을 보여줄 완벽한 무대 장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훈 씨는 이제 더 이상 참기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차갑고도 정교한 반격의 서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라는 남편의 명령과 당장 소고기 뭇국을 끓여내라는 시어머니의 호통이 거실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지만 지훈 씨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죠. 오히려 그녀는 아주 천천히 거실 한가운데로 다시 나와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모여 있는 소파 정면에 섰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 듯 지훈 씨의 입술 끝에 집중되었습니다. 남편은 지훈 씨가 평소처럼 죄송해요. 제가 금방 준비할게요라는 말을 뱉으며 부엌으로 뛰어 들어갈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지훈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남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서늘한 선언이었습니다. 여보, 어제 우리 거실에서 약속했던 거 벌써 잊었어? 당신이 먼저 제안하고 내가 동의했던 그 약속 말이야. 지훈 씨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차분했고 오히려 너무나 평온해서 거실에 모인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설마 하는 눈빛으로 지훈 씨를 쳐다보며 무슨 소리야? 지금 어른들 와 계시잖아. 라고 말을 돌리려 애썼죠. 지훈 씨는 가방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며 덧붙였습니다. 기억 안 나면 내가 다시 들려줄까? 각자 돈 각자 관리하고 각자 먹을 건 각자 사고 각자 일은 각자가 알아서 하기로 한 거. 무엇보다 각자의 손님은 각자가 대접하기로 한 거 말이야.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당신이 그랬지?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 안 한다고. 내가 혹시 몰라서 녹음도 해뒀는데 여기서 같이 들어볼까? 지훈 씨가 당당하게 핸드폰을 들어보이자 방금까지 시끄럽던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멍한 표정으로 남편과 지훈 씨를 번갈아 쳐다보았죠. 지훈 씨는 남편의 굳어버린 표정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서연이는 당신 가족이고 당신이 부른 당신 손님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대접해. 남편은 당황해서 야, 서지훈, 너 지금 미쳤어? 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지훈 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당신이 직접 하든가 연봉 1억이나 되니까 비싼 한정식을 배달시키든가 그건 당신 자유야. 난 내 방에서 내 먹을 것만 챙겨 먹을 거니까. 이 서슬 퍼런 선언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소파에 누워있던 시어머니 박순덕 여사였습니다. 박 여사는 용수철처럼 몸을 일으키며 지훈 씨를 향해 삿대질을 시작했죠. 뭐, 지금 뭐라고 했냐? 며느리가 시부모가 왔는데 밥을 안 차리고 방에 들어가겠다고? 너 지금 제정신이야? 지훈 씨는 시어머니의 분노 앞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하지만 뼈가 있는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이에요. 집에서 노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어 지훈 씨는 남편을 가리키며 아주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 집은 남편이랑 저랑 월세며 관리비며 정확히 반반씩 내고 있는 집이에요. 제 지분도 절반이라는 소리죠. 남편은 옆에서 그게 여기서 왜 나와? 라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지훈 씨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머니 식구들을 모시기로 한 거잖아요. 저한테는 이 손님들을 맞이할 의무도 밥을 차릴 이유도 없어요.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남편은 이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씩씩거리며 지훈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사람이 정이 있어야지. 아무리 돈을 따로 관리하기로 했어도 며느리면 시부모님 밥 차려드리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니야? 지훈 씨는 코웃음을 치며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정, 당신 방금 정이라고 했어? 그놈의 정이 돈보다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면 생활비는 왜 그렇게 악착같이 반반으로 나누자고 했니?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윤 씨는 거실에 있는 모두가 들으라는 듯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죠. 당신 연봉 1억이라며 한 달에 세후로 800만 원 넘게 버는 사람이 고작 연봉 3천 버는 아내한테 생활비 반반 내라고 닥달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정을 찾아? 지윤 씨의 날카로운 일침에 남편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연봉 1억이나 받는 능력 있는 아드님이 부모님 밥 한 끼 제대로 못 차려드려? 그게 무슨 효도야? 내 노동력 빌려서 공짜로 생색내는 게 당신이 말하는 효도니? 그때까지 묵묵히 텔레비전만 보던 시아버지 한복만 씨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원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너희 돈을 그렇게 따로 관리하고 있었어? 지훈이가 생활비를 반이나 낸다는 게 사실이야? 시아버지의 낮은 목소리에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아니, 아버지. 그게 요즘 트렌드라고 해서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훈 씨는 시아버지의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한번 가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아, 그리고 잊은 게 있니요. 내일부터 냉장고도 정확히 칸 나눠서 쓸 거예요. 제 돈으로 산 음식이나 식재료에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지윤 씨는 경악에 찬 신우이 서연의 얼굴과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한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 카페라떼는 당신 남동생한테 타달라고 하세요, 형님. 남동생이 커피는 아주 기가 막히게 내리거든요. 지윤 씨는 마지막까지 우아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의 통곡 섞인 비명과 남편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죠. 하지만 지윤 씨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상쾌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지윤 씨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맡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배가 고파왔지만 부엌으로 나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그녀는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를 꺼내 비닐을 깠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밥이었지만 남편이 시킨 밥상을 차리며 먹던 뜨거운 밥보다 훨씬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윤 씨는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 핸드폰을 들어 수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빈아, 이제 막 시작됐어. 모든 게 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어. 얼마 지나지 않아 수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고생했다, 지윤아.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 내가 뒤에서 버티고 있을게. 지윤 씨는 핸드폰 화면을 끄고 어두운 방 안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남편이 시어머니를 달래며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윤 씨는 그 소음을 자장가 삼아 오늘 밤은 아주 깊고 단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날부터 벌어질 진정한 독립생활의 계획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죠. 남편이 그토록 원했던 완벽한 반반의 지옥이 이제 막 문을 열었습니다. 지윤 씨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그날 밤 이후 이 집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호기롭게 외쳤던 각자 도생의 원칙이 얼마나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남편은 월요일 아침이 되어서야 조금씩 실감하기 시작했죠. 월요일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밥상이 아니라 배고픔에 지쳐 날이 선 시어머니의 잔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생전 잡아본 적 없는 식칼을 들고 부엌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노래를 부르던 소고기 뭇국을 끓여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물을 깎는 것부터가 고난의 연속이었죠. 아, 하는 비명과 함께 남편은 손가락을 베었고 지훈 씨가 거실을 가로질러 화장실로 가는 동안에도 남편은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감싸쥐고 쩔쩔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국은 소금 덩어리를 쏟아부은 듯 작고 밥솥 버튼을 잘못 눌렀는지 밥은 생쌀이 씹힐 정도로 설익어 있었죠. 식탁에 앉은 시어머니는 국물을 한 입 떠넣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예, 재원아. 이게 사람이 먹는 밥이냐? 아니면 소금국이냐? 밥은 또 왜 이렇게 딱딱해? 내 이 다 부러지겠다. 어머니의 한숨 섞인 타박에 남편은 얼굴이 벌개진 채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배달 앱을 켰습니다. 결국 첫날 저녁 식사로만 4인분 한정식 배달비 8만 원이 남편의 카드에서 빠져나갔죠. 화요일에는 시누이 서연이 사고를 쳤습니다. 서연은 자기 방 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 더미를 가리키며 퇴근하는 지훈 씨를 불러 세웠죠. 옳게, 나 내일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니? 이것 좀 같이 돌려줘. 아, 내 건 울 코스나 손빨래 해야 하는 거 알지? 지훈 씨는 가방을 든 채 멈춰서서 아주 화사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형님, 제가 세탁기 사용법 알려드려야 하나요? 직접 하시던지 아니면 남동생 야근 중이니까 퇴근하면 부탁해 보세요. 서연은 기가 막힌다는 듯 입을 벌렸지만 지훈 씨는 대답도 듣지 않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늦게 퇴근한 남편은 서연의 짜증 섞인 전화와 밀린 빨래, 더미 사이에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세탁기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수요일에는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 방 여사가 지훈 씨가 없는 틈을 타 냉장고에 금지된 구역에 손을 댄 것이었죠. 지훈 씨가 본인 돈으로 정갈하게 사다 놓은 고급 소고기와 유기농 채소들을 꺼내 전을 부치고 찌개를 끓여버린 겁니다. 퇴근 후 텅 빈 자신의 냉장고 칸을 확인한 지훈 씨는 거실에서 맛있게 식사 중인 시댁 식구들 앞에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제 칸에 있는 건 제가 산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가족끼리 좀 먹을 수도 있지. 며느리가 참 박하다며 혀를 찼지만 지훈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방금 쓰신 식재료 값에 제 수고비까지 해서 지금 당장 5만 원 보내주세요. 안 보내주시면 저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제 사유재산 침해니까요. 시어머니는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소한다고? 라며 뒷목을 잡았고 남편은 회사 사무실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워했습니다. 목요일 아침은 화장실 전쟁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신문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 1시간이 넘도록 나오지 않는 바람에 지훈 씨의 출근 준비에 비상이 걸린 것이죠. 평소라면 발을 동동 굴렀을 지훈 씨였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챙겨 집 근처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여유롭게 씻고 출근한 지훈 씨는 저녁에 남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화장실 사용 스케줄표입니다. 1인당 20분 엄수해 주시고 위반 시 분당 5,000원의 지원금을 청구하겠습니다. 남편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기가 차서 헛웃음을 터뜨렸지만 지훈 씨의 눈빛은 결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남편은 자신의 카드 명세서 알림을 확인하다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온 지 고작 닷새 만에 외식비와 배달비로만 45만 원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기에 시부모님 간식비와 서연이 틈만 나면 시켜 먹는 카페 음료비까지 합치니 연봉 1억인 남편에게도 결코 무시 못할 거금이었습니다. 남편은 지훈 씨의 방문을 두드리며
처음으로 비굴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지훈아,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엄마 잔소리에 서연이 누나 수발해. 돈은 돈대로 나가고. 제발 좀 도와주면 안 돼? 지훈 씨는 보던 책을 덮고 차분하게 남편을 응시했습니다. 도와주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우리 각자 하기로 했잖아. 내가 당신 손님을 위해 일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시급을 받아야지. 지훈 씨는 핸드폰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사 노동 시급 1만 5천 원. 식사 준비, 설거지, 청소 포함이야. 어떻게 할래? 남편은 너 진짜 독해졌다며 씩씩거리며 돌아섰지만 지훈 씨의 단호함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토요일이 되자 시어머니 박 여사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붙잡고 거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폭발했습니다. 재원아, 저게 무슨 마누라냐? 돈 타령만 하고 시부모를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네가 그러고도 남자냐? 당장 내쫓든지 버릇을 고치든지 해라. 남편은 어머니의 성화와 아내의 냉담함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끼어 영혼이 탈탈 털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다시 한번 지훈 씨의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여보, 자기야. 제발 대화 좀 하자. 응?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방문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훈 씨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넷플릭스의 코미디 영화를 보며 모처럼의 휴식을 즐기고 있었죠. 일요일 아침 거실로 나온 남편의 모습은 일주일 전에 그 위풍당당하던 대기업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서 마치 며칠 밤을 새운 사람 같았죠. 집 안 곳곳에는 치우지 못한 배달 용기들이 굴러다녔고 먼지가 굴러다니는 바닥은 끈적거렸습니다. 지훈 씨가 그동안 아무 소리 없이 해왔던 청소와 빨래, 식사 준비가 얼마나 거대한 노동이었는지 남편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냉장고에서 본인의 우유를 꺼내 마시며 아수라장이 된 거실을 마치 남의 집 보듯 무심하게 지나쳤습니다. 냉랭하다 못해 얼음장 같은 집안 분위기 속에서 남편은 이제야 자신이 내뱉었던 반반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자신이 지탱해온 모든 일상이 무너지는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시댁 식구들이 집을 점령한 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고 2주 차의 첫날인 월요일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집 안꼴은 그야말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치우는 사람 없이 어질러지기만 하는 거실에는 먼지가 굴러다녔고 부엌 싱크대에는 제때 닦지 않은 배달 용기들이 산처럼 쌓여 악취를 풍겼습니다. 지훈 씨는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예전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고무장갑을 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하얀색 A4 용지 한 장을 꺼내 들었죠. 거실 소파에는 여전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드라마를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고 퇴근한 남편은 지친 기색으로 식탁 의자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아무 말 없이 거실 테이블 정중앙에 그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종이 맨 윗부분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재원 집안 체류 비용 정산서. 남편은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종이를 보더니 이내 몸을 일으켜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산서의 내용은 아주 구체적이고도 냉정했습니다. 첫째, 월세 반반 원칙에 따른 추가 거주인 3명에 대한 공간 사용료. 지훈 씨는 1인당 하루 3만 원이라는 저렴한 숙박비를 책정하여 3명분의 7일치 총 63만 원을 적었습니다. 둘째, 공용시설인 화장실,
세탁기, 주방의 추가 사용에 따른 관리비 할증 비용 15만 원. 셋째, 지훈 씨가 본인 돈으로 산 개인 식재료를 시어머니가 허락 없이 사용하여 발생한 손실금 5만 원. 그 모든 것을 합친 총액은 83만 원이었습니다. 정산서 하단에는 수신인 한재원이라는 명확한 표기와 함께 입금 계좌번호까지 적혀 있었죠. 종이를 옆에서 훔쳐보던 시어머니 박 여사는 금액을 확인하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뒷목을 잡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엔 얘.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시부모한테 돈을 내라는 거냐? 박 여사는 기가 막혀 숨이 넘어갈 듯 헉헉거리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원아, 네 마누라 좀 봐라. 며느리가 시부모 머물다 가는 걸 돈으로 계산해서 청구서를 내밀다니. 이게 사람 사는 집에서 있을 법한 일이냐? 시아버지 한복만 씨도 조용히 안경을 고쳐 쓰고 정산서를 한참이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아들인 남편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원아, 내가 묻겠다. 네 마누라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이게 대체 무슨 집이냐? 네 집은? 시아버지의 무거운 질문에 남편은 얼굴이 터질 듯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종이를 낚아채듯 집어들어 갈기갈기 구겨 바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야, 서지훈, 너 진짜 미쳤어?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이게 가족한테 할 짓이야? 남편은 거실이 울릴 정도로 고함을 질렀지만 지훈 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훈 씨는 바닥에 떨어진 구겨진 종이를 천천히 주워 올려 다시 차분하게 펴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지. 가족한테 할 짓이 아니라고? 그럼 당신은 왜 나한테 공짜 노동을 시키려고 해? 지훈 씨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이 청구서가 부당하다고 느껴져? 그럼 우리가 처음 했던 약속도 부당한 거야. 돈은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누는 게 공정하다고 큰 소리쳤던 건 당신이잖아. 남편은 할 말을 잃고 씩씩거렸고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시누이 서연이 얄미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진짜 너무하다. 나도 옆에서 다 봤지만 가족끼리 이렇게 돈 계산 철저하게 하는 사람 태어나서 처음 봐. 진짜 정 떨어진다. 지훈 씨는 고개를 돌려 서연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지훈 씨의 차가운 시선에 당황하며 움찔했죠. 지훈 씨는 서연에게 아주 현실적인 가르침을 주듯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노처녀 형님 자취 시작해보세요. 보증금 빼고도 월세가 얼마인지, 관리비랑 전기세, 수도세가 어떻게 나가는지 알게 되면 이 청구서가 보일 거예요. 제가 1인당 하루 3만 원 책정한 게 당신 남동생한테 얼마나 싸게 쳐준 건지 그제야 알게 될 거라고. 서연은 지훈 씨의 논리적인 반박에 입만 벙긋거리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훈 씨는 다시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 연봉 1억이면 이 정도 돈은 푼돈이잖아. 본인이 트렌드라며 주장한 경제 독립의 대가라고 생각해. 오늘 밤까지 입금 안 되면 난 내일부터 내 집 지분만큼 시댁 식구들 출입 제한할 거야.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꿀 거고. 지훈 씨는 할 말을 마친 듯 가방을 챙겨 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지훈 씨의 뒷모습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죠. 거실에는 구겨졌다 펴진 청구서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무거운 침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 재원이 쩔쩔매는 모습과 당당한 며느리의 뒷모습을 번갈아 보며 묵묵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무언가 깊은 회의감과 깨달음이 섞여 있는 듯했죠. 남편은 바닥을 치며 화를 냈지만
이미 주도권은 지훈 씨에게 넘어간 뒤였습니다. 지훈 씨는 방 문을 닫으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통곡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이제 숫자와 논리로 무장한 그녀의 복수는 남편의 가장 아픈 곳인 지갑과 자존심을 동시에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던 반반이라는 논리가 이제 그의 목을 조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셈이었죠. 모두가 잠든 새벽 4시, 집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타들어가는 목마름에 눈을 떴고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온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식탁 앞에 홀로 앉아 있는 시아버지 복만 씨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낮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시아버지는 무언가를 아주 골똘히 그리고 반복해서 읽고 있었는데요. 지훈 씨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제야 시아버지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훈 씨가 남편에게 내밀었던 구겨지고 해진 체류 비용 정산서였죠. 지훈 씨가 놀라 멈칫하며 서 있자 시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잠이 안 오느냐? 이리 와서 잠시 앉아보렴. 시아버지는 의자를 소리나지 않게 뒤로 밀어 자리를 내주었고 지훈 씨는 어색한 침묵 속에 시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정산서만 내려다보던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지훈 씨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는데요. 그의 눈등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평소에 엄격하던 모습은 간데없이 초라하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말이다. 이 나이 먹도록 참 많은 걸 안다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건 하나도 몰랐더구나.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정산서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 우리 어머니 밑에서 얼마나 눈물 젖은 밥을 먹었는지 나는 그때도 몰랐고 사실 지금까지도 모른 척하며 살았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다가 참담한 심정으로 고백했습니다. 네 남편이 지금 너한테 하는 그 못된 짓들 말이다. 그게 다 나한테 배운 거야. 내가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라고 남자는 밖에서 돈만 벌어오면 끝이라고 믿고 살았으니 내 아들도 그걸 당연하게 여긴 게지. 지훈 씨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 오는 것을 느꼈지만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괴로운 듯 미간을 짚으며 지훈 씨가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지훈아, 사실 우리 집 수리한다는 거. 그것은 거짓말이다. 지훈 씨의 눈이 커졌고 시아버지는 차마 며느리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원이가 얼마 전부터 전화를 해서는 엄마 아빠 보고 싶으니까 무조건 놀러 오라고 하더구나. 지훈이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편안하게 모시겠다고 요즘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이 아주 여유롭다면서 우리를 부른 거야. 지훈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훈 씨를 자신의 과시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것이었죠. 자신의 연봉 1억을 지키기 위해 생활비는 반반으로 묶어두고 부모님께는 생색을 내며 그 모든 수고로움은 아내의 공짜 노동으로 때우려 했던 남편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게 대체 뭐냐? 연봉 1억이나 받는다는 내 아들이 정작 마누라한테 밥 한 끼 못 얻어먹을 만큼 신뢰를 잃고 부모를 모셔다가 네 집만 되게 하고 있었으니 시아버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훔치며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지훈아. 시아버지가 되어서 아들 교육을 잘못 시킨 죄가 크구나. 네가 오죽했으면
이런 돈 얘기를 꺼냈을까 싶어 밤새 잠이 오질 않더군. 시아버지는 정산서를 다시 한번 소중하게 접어 지훈 씨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네 청구서 보고 처음에는 나도 사람인지라 화가 좀 났어. 그런데 밤새 생각해보니 이건 화낼 일이 아니라 내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더라고. 내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독해져야 했던 건 이 집안이 이미 엉망진창이었다는 증거니까.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훈 씨의 눈시울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아버님, 저도 제 방식이 너무 과하고 예의 없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소모품 같았거든요. 지훈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눈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남편 놈이 그 잘난 연봉 1억에 취해 가족의 가치를 잊어버린 탓이지.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 씨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일 아침이 밝는 대로 우리 식구들 다 데리고 떠날 거다. 더 이상 네 삶을 흔들지 않으마. 지훈 씨는 시아버지의 배려에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남편에 대한 차가운 결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원이한테는 내가 따로 할 말이 있다. 그놈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무거운지 애비로서 똑똑히 가르쳐주마.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지훈 씨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조금은 덜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다시 한번 지훈 씨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죠. 홀로 남은 거실에서 지훈 씨는 시아버지가 남기고 간 온기를 느끼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장 멀게만 느껴졌던 존재로부터 받은 위로가 역설적으로 그녀가 가야 할 길을 더 명확하게 비춰주고 있었는데요. 지훈 씨는 식탁 위에 놓인 정산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에 담긴 수치들이 단순한 돈 계산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절박한 비명이었다는 것을 알아준 단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설계한 그 거짓된 평화의 막이 내리고 이제는 진정한 진실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지훈 씨는 스탠드를 끄고 어둠 속에서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집을 가득 채웠던 소음들이 사라지겠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의 끝은 아님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남편과의 진정한 전쟁을 알리는 또 다른 서막에 불과했죠. 지훈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시아버지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가만히 되새겼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이기도 했지만 평생을 방관자로 살아온 한 남자의 늦은 후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후회를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녘 시아버지와 나누었던 그 짧고도 깊은 대화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라면 늦잠을 잤을 시각이었지만 시아버지는 일찍부터 서둘러 안방에 머물던 시어머니와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서연을 깨웠죠. 시어머니 박 여사는 영문도 모른 채 자다 깨서 아니 영감이 왜 이래? 집술이 멀었다며 라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평생 보여준 적 없는 단호한 눈빛으로 짐 가방을 현관에 내놓으며 일갈했습니다. 시끄러워. 당장 짐 싸. 여기서 더 있으면 재원이 부부 깨져.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시아버지는 아들 내외의 파국을 막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쓴 것이었습니다. 멀뚱히 서 있던 시누이 서연에게도 시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졌죠. 너도 올케한테 커피 타달라고 한 거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네 손은 장식이냐? 결국 시댁 식구들은 지훈 씨가 출근하기도 전에 쫓겨나듯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듯 고요해진 집안을 보며 남편은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갈등의 원인이었던 부모님과 동생이 사라졌으니 지훈 씨가 다시 예전처럼 순종적인 아내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죠. 그는 지훈 씨가 퇴근하면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지? 라고 한마디 던져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퇴근하고 돌아온 지훈 씨의 모습은 남편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편의점에서 사온 샐러드를 자기 방으로 가지고 들어갔죠. 지훈 씨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식사는 본인이 해결했고 자신의 빨래만 돌렸으며 남편과의 대화는 꼭 필요한 사무적인 내용 외에는 단 한마디도 섞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제야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죠. 그동안 지훈 씨가 아무 소리 없이 해오던 그 방대한 집안일들이 남편의 삶을 얼마나 편안하게 지탱해 주었는지 그 공백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구질구질한 일인지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빨지 않아 눅눅한 냄새가 나는 양말을 뒤집어 신으며 짜증을 냈고요. 밥솥 예약을 잘못 맞추는 바람에 새벽 3시에 취치 소리를 내며 밥이 되는 소리에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밥은 물 조절 실패로 떡처럼 엉겨붙어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죠. 가장 끔찍한 것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청소를 안 한 화장실 타일 틈새에는 붉고 검은 곰팡이가 피어올랐고 배수구는 머리카락으로 꽉 막혀 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그 꼴을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근처 헬스장에서 씻고 귀가하는 철저함을 보였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도 도무지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친한 동료에게 슬쩍 집안 사정을 넋두리하듯 털어놓았는데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정이 있지. 어떻게 칼같이 반반을 따지냐? 나 연봉 1억이나 받는데 와이프가 너무 기어오르는 거 아니야? 남편의 기대와 달리 이야기를 듣던 동료의 표정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동료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남편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던졌죠. 야, 솔직히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연봉 1억씩이나 받으면서 와이프한테 생활비 반반 시키고 거기다 네 부모님 대접까지 떠넘기면 누가 좋아하겠어? 나 같아도 당장 이혼하자고 하겠다. 남편은 뒤통수를 엇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동료를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의 논리가 타인에게는 그저 이기적인 궤변으로 들린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죠. 어느덧 시댁 식구들이 떠난 지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집안은 쓰레기장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매일 먹는 배달 음식의 속은 뒤집어질 대로 뒤집어진 상태였죠. 그는 드디어 지훈 씨에게 먼저 사과를 건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퇴근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 지훈 씨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는데요. 지훈아, 미안해. 내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는 제법 기가 죽어 있었지만 이어지는 사과의 내용은 여전히 형편없었습니다. 당신이 생활비 때문에 서운했던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활비 비율을 60대 40으로 하자. 내가 10%더 낼게. 이 정도면 당신도 좀 풀리지 않겠어? 남편은 이 정도 제안이면 지훈 씨가 감동하여 다시 앞치마를 두를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남편을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여보, 지금 당신은 이 모든 문제가 돈 비율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녀의 물음에 남편은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돈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더 내면 당신 부담이 줄어들잖아. 그게 당신이 원하던 거 아니었어? 지훈 씨는 가볍게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이 상황이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부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지훈 씨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정말 죽을 때까지 모를 거야. 그 무식함이 나를 얼마나 질리게 했는지. 방으로 들어온 지훈 씨의 눈동자는 결연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핸드폰을 들고 저장된 번호를 눌렀죠. 대학 동기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인 수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아. 마음 정했어? 지훈 씨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수빈아. 이제 서류 준비해줘.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의 단 1분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은 지훈 씨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도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거실에서 내가 7대 3까지도 생각하고 있어. 라며 소리치고 있었지만 지훈 씨에게는 그 소리가 먼 나라의 소음처럼 아득하게만 들렸습니다. 무너져가는 남편과 이미 성을 쌓아 올린 아내. 그들의 반반 결혼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눅눅한 공기가 집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벌써부터 매미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지훈 씨는 그 소음보다 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죠. 지난 3년, 아니 정확히는 시댁 식구들이 휩쓸고 간 지난 몇 주간 지훈 씨가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한 시간에 대한 명확한 증거이자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정교한 기록이었는데요. 지훈 씨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철을 손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매달 적자를 기록하며 눈물로 채웠던 가계부와 남편의 오만한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들, 그리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무시가 서려 있던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까지. 여기에 시댁 식구들이 머물렀던 기간 동안 남편이 얼마나 철저하게 아내의 노동력을 착취하려 했는지 적힌 일지까지 더해지니 그 무게가 상당했죠. 서류를 정리하던 지훈 씨의 핸드폰으로 대학 동기이자 변호사인 수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훈아, 서류는 다 검토했어. 재산 분할이나 기여도 면에서 네가 전혀 불리할 게 없단다. 혼인 기간 중에 네가 낸 생활비 내역이 워낙 명확하고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도 네 지분이 충분히 인정될 거야. 수빈의 차분한 목소리는 지훈 씨에게 커다란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수빈아.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된 것 같아. 전화를 끊은 지훈 씨는 서류 봉투를 챙겨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청소되지 않은 먼지가 굴러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배달 음식 용기를 옆에 둔 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지훈 씨는 남편의 앞에 서서 아무런 감정 없는 눈빛으로 하얀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봉투를 열어보려다 겉면에 적힌 이혼 협의서라는 글자를 보고는 손을 멈췄습니다. 여보,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 지훈 씨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평온해서 오히려 그 진심이 서늘하게 거실을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봉투를 집어 던졌습니다. 야, 서지윤. 지금 이게 무슨 장난이야? 생활비 7대 3으로 하자니까 지금 시위하는 거야? 적당히 좀 해, 응? 이런 걸로 협박하면 내가 겁낼 줄 알아? 남편은 여전히 이 상황을 지훈 씨의 기싸움 정도로 치부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흐트러짐 없이 봉투 옆에 변호사 최수빈의 명함을 함께 놓았습니다. 장난 아니야. 협박은 더더욱 아니고. 내 눈을 봐. 내가 지금 장난치는 것처럼 보여? 지훈 씨의 눈을 똑바로 마주한 남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미련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타인보다 더 멀어진 차가운 결심만이 서려 있었죠.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꺼내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남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갔는데요. 자신이 뱉었던 말들과 아내가 그동안 겪어온 고통의 수치들이 활자가 되어 가슴을 찔러댔기 때문입니다. 지훈아, 자기야. 아니지? 이거 진짜 아니지? 남편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서류를 쥔 손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다 바꿀게. 생활비? 그거 이제 내가 다 낼게. 당신은 한 푼도 내지 마. 집안일도 사람 써서 하든지 내가 다 할게. 제발 이러지 마, 응? 남편은 지훈 씨의 무릎을 붙잡을 기세로 매달리며 비굴하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재원아, 벌써 3년이야. 그 3년 동안 당신이 나를 단 한 번이라도 파트너로 생각한 적이 있어? 내가 돈을 적게 번다고 사사건건 무시하고 당신 부모님 뒷바라지는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라고 몰아붙이고 반반이 공평하다는 그럴듯한 핑계 뒤에 숨어서 내 노동은 공짜로 쓰려던 게 당신이잖아. 지훈 씨의 일침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이건 이제 돈 문제가 아니야.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 삶을 편하게 해줄 가성비 좋은 하녀가 필요했던 거겠지.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사람으로 인격체로 존중해 준 적이 없어. 남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그리고 무엇을 영영 잃어버렸는지를 실감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지훈 씨에게는 그마저도 지겹고 역겹게 느껴질 뿐이었죠. 지훈 씨는 미리 싸두었던 가방을 현관 쪽으로 옮겼습니다. 자신의 짐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아까워하며 사지 못하게 했던 욕망들을 덜어내고 나니 오직 지훈 씨 자신만을 위한 소중한 것들만 남았죠. 현관문에 서서 마지막으로 남편을 돌아보며 지훈 씨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공짜 효도는 꿈 깨라 한재원.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네 식구들 이제 네 손으로 직접 챙겨. 난 내 돈 3천으로 아니 내 인생으로 나답게 살련다. 남편의 통곡 섞인 외침을 뒤로하고 지훈 씨는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하고 잠기는 문소리는 지훈 씨의 지난 3년간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죠. 계단을 내려오는 지훈 씨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초여름의 저녁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고 지훈 씨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서지훈이라는 이름 세 글자로 불릴 자신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잔인했던 겨울이 지나고 다시 이 땅에 파릇한 새순이 돋아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훈 씨가 그 차가웠던 집에 문을 닫고 나온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녀는 지금 친정집에서 불과 도보로 10분 거리인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궐 같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에도 오롯이 자신의 취향을 담을 수 있는 이 공간이 지훈 씨에게는 세상 그 어디보다 소중한 안식처였습니다. 지훈 씨는 이혼 후 재산 분할로 받은 정당한 몫과 그동안 아끼며 모은 저축을 몽땅 털어 자기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남편이 연봉 3천이라며 비웃던 그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전문 자격증 공부에 매달렸죠.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최근 업계에서 인정받는 중견 기업에 당당히 합격했고 이제는 연봉 4,500만 원을 받는 어엿한 대리가 되었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지훈 씨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부모님 댁을 찾습니다.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복도까지 새어나오죠. 식탁에 앉으면 엄마는 지훈 씨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나직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딸 일하느라 힘들지? 밥 좀 더 먹어라. 그 평범한 한마디가 왜 그리 가슴 깊은 곳을 건드리는지 지훈 씨는 밥을 씹다 말고 눈시울이 핑 돌곤 합니다. 남편의 집에서 밥 차려라라는 명령만 듣던 그녀에게 밥 먹어라라는 다정한 걱정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지훈 씨는 맺힌 눈물을 애써 웃음으로 바꾸며 대답합니다. 응, 엄마. 나 너무 잘 지내. 걱정 마.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앉은 지훈 씨는 오래간만에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푸석했던 안색은 생기를 되찾았고 잔뜩 움츠러들었던 어깨는 이제 곧게 펴져 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지훈 씨는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나쁘지 않니? 아니, 꽤 괜찮아. 같은 시각 남편이 홀로 남은 그 집의 풍경은 1년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어제 먹다 남은 치킨 상자와 컵라면 용기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죠. 집안 곳곳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빨지 않은 옷가지들의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연봉 1억을 받는 잘난 대기업 과장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삶 하나 정갈하게 가꾸지 못하는 초라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은 수시로 울려댔지만 반가운 이름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네가 못나서 복덩이 같은 아내를 내쫓았다며 아들을 원망하는 잔소리를 쏟아냈죠. 가장 아픈 것은 시아버지의 침묵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날 이후 아들과 완전히 말을 끊었고 명절에도 아들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남편은 회사 동료의 결혼식에 다녀오는 길에 길가에 멍하니 멈춰 섰습니다. 축의금 봉투를 내밀고 홀로 식당에 앉아 뷔페 음식을 먹는데 문득 예전 지훈 씨가 정성껏 싸주던 도시락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엔 당연하게만 여겼던 그 멸치볶음 한 줌, 예쁘게 깎인 과일 조각들이 사실은 지훈 씨의 시간과 사랑을 갈아 넣은 헌신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차가운 길 위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자신의 오만함으로 짓밟았다는 사실을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한편 시댁 식구들에게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아버지 복만 씨는 요즘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평생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던 그가 이제는 앞치마를 두르고 아내 순덕 씨 대신 설거지를 합니다. 아이쿠, 이거 한 번 해보니까 손마디가 다 아프구만. 당신은 이걸 어떻게 수십 년을 했소? 놀라서 쳐다보는 아내를 향해 시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허허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나도 이제야 뒤늦게 사람 도리를 배우는 거야. 며느리한테 배운 게 많아. 시아버지의 변화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지고 있던 삶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의 거실엔 이제 비난의 소리 대신 소박한 대화의 온기가 머물기 시작했죠. 해질녘 지훈 씨는 퇴근길에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에서는 그녀가 좋아하는 경쾌한 노래가 흘러나오고 봄바람은 기분 좋게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문득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 앱을 열었습니다. 목록 가장 위에 있던 남편이 모르는 것들이라는 파일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엔 과거의 상처와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지훈 씨는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과거의 망령을 지워낸 빈 화면에 그녀는 새로운 제목을 적어 넣었습니다. 내가 아는 것들 그리고 첫 번째 줄에 힘주어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3천만 원어치가 아니다. 노을빛 아래 서 있는 지훈 씨의 그림자가 길게 뻗어나갔습니다. 누군가의 연봉으로 매겨지는 가치가 아닌 스스로 정의하는 삶의 무게를 지닌 당당한 여자의 그림자였습니다. 지훈 씨는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아직 적히지 않은 수많은 아는 것들이 채워질 눈부신 계절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훈 씨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노을 속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입가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 가슴이 시원해지면서도 한편으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돈의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가 먼저라는 것,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최소한의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3천만 원이든 1억이든 우리 각자의 삶은 감히 숫자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지훈 씨의 용기 있는 선택을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주위에 이런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나누는 지혜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